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와, 집이 참 멋진 곳에 있네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참 멋집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아주 깊은 산속이죠. 이 집이 감정가 6억 5천만 원에 현재 3분의 1토막 2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시촌아, 거기 누가 사냐, 이 유배지에서.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도 유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자연, 이런 집, 저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 산다, 자식들 키우지 않고 혼자 산다, 저는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튼 이 영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집을 오늘 아침에 쇼츠로 간단하게 다루었는데 아마도 좀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의 쇼츠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쪽으로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지붕 보이잖아요. 집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도로 보면, 미쓰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 토지가, 경매 토지가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번하고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토지가 있고,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이게 다 국공유지예요. 여기 남쪽으로는 국공유지가 접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국유지 국어, 현황 계곡입니다. 계곡.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계곡을 넘어가시던지 점프해서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요 계곡 밑에 돌을 밟고 지나가시던지 그렇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 도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살짝 남의 땅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남의 땅이 현재 경매 토지를 감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곡 남쪽으로 다리를 하나 더 놓지 않는 이상 조금 막힌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쇼츠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맹지인데 어떻게 신축 허가 났지? 맹지인데 허가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신축 허가 받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이것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축 허가를 받았는지,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땅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이 경매 토지를 감싸고 있는 토지와 경매에 나온 두 개의 필지가 보이죠? 총 3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제가 등기를 살펴보니까 이 3개의 필지는 1971년부터 A씨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1월 달에 B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잠깐 됐다가 그해 5월 달에 다시 A씨가 다시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을 합니다. 왜 잠깐 땅이 B씨에게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현재 여기 경매 토지 있죠. 경매 토지 1번 토지와 3번 토지가 2011년도에 현 소유자에게 매매로 거래가 됩니다. 여기 1번 땅이 등기를 보니까 이 1번 땅을 1,000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1,000만 원. 요 3번 땅은 얼마에 구입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구매를 했겠죠. 서울에 사시는 분이 1,000만 원, 뭐 앞에 땅도 한 1,000만 원 받았을까요? 2,000만 원 추측입니다. 뭐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이 땅을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싸게 샀네요. 아무리 산골이라도. 그리고 나서 바로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이 집은 2013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고요. 아마 2012년부터 집을 짓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맹지 같은데 어떻게 이쪽으로 현황 도로를 만들어서 집을 지었을까요? 어떻게 건축 허가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을 판 A씨가 이 땅의 주변 땅의 소유자긴 하지만 당연히 협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을 팔고 싶은 입장인데 이 매수자는 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계획인데 요만큼 협조 안 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토지 사용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내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건축 허가를 받고 이 건물을 준공하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원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가 원래 내 거다, 소유권이 있다, 혹은 이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토지 사용 승낙, 그리고 그 토지주의 인감증명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었겠죠. 그런데 현재 이 집이 경매에 나와 있으니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이 토지 사용 승낙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것은 채권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이 채권적인 효력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통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낙을 해준 사람과 승낙을 받은 사람, 그 두 사람에게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채권적 효력이란 말과 대비되는 거를 좀 설명드릴 텐데, 그 말을 들으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집과 땅에 관심이 있어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다른 사람이죠. 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사람도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 토지 사용 승낙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이 집을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이 땅 주변에 있는 땅 주인 A한테 아우 A씨, 당신이 예전에 이 땅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 승낙 해줬잖아요. 이거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나한테도 토지 사용 승낙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라고 따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변 땅 소유자 A씨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준공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통행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 거죠. 이 토지 사용 승낙과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개념이 지역권 설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경매물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A씨의 토지가 승역지, 여기서 이 승자가 승낙해 준다의 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물건 토지가 이 승역지 토지주에게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행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땅을 요역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권은 앞서 살펴본 토지 사용 승낙과는 달리 물권입니다. 물권이고 요거는 등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를 보면은 이 토지에 지역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현재 경매물건 토지와 그 주변 땅에는 지역권 설정이 없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지역권이 있다면,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면 이 지역권 설정의 효력은 그대로 낙찰자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물권적인 효력, 아까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대적인 효력만 있다는 채권적 효력, 차이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현재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건축 허가 당시에 토지 사용 승낙이 있었던 것 같고 지역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주변 땅 소유자인 A씨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편하게 쓰세요 라고 말한다면 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선의를 베풀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물론 현재 경매물건은 여기 남쪽으로 토지가 국공유지와 딱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남쪽으로 요 계곡에다가, 이 계곡도 이제 경매의 일부 포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놔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리를 공사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분명히 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소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다리 놓을 때 허가 관련해서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겠다는데 뭐 다리 못 놓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요 다리 놓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과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보다 강력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집 지을 때
골치 아픈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나중에 관련해서 비슷한 경우의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